애니멀 팩트 최이섭입니다. 제목대로 어느 고소남발 사이버 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은 친동생네 집에 와 있어요. 조카가 지금 자고 있어서 새벽까지 뭐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조카가 주무시고 계시답니다.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어느 고소남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열심히 고소장을 열심히 잘 쓰는 것 같아요. 뭐 어떤 내용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, 근데 주로 이제 고소를 한 사람들도 보면은 피해자들, 가해자들, 어쨌든 그 사람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지지하고 돈을 주면서 후원했던 사람들이에요. 구독자들이고 시청자들이었어요.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고 좀 은밀한 얘기도 조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멜랑꼬리한 얘기도 하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 요상한. 왜냐면 뭐 이성 간에 뭐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둘만의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관계였던 사람들을 여럿 고소를 했죠. 그래서 기소를 시켰어요. 사실 그거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해서 후원했던 사람을 쉽게 고소하는 거는 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가 또 있냐면 마치 사이버 판사 같은 노릇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뭐 남의 판결문이나 남의 죄를 갖다가 자기가 뭐 이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뭐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밝혀내는 일을 하든지 남의 뭐 과거를 가지고 들쑤셔서 뭘 하고 있는데 밝히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뭐 도저히 안 되는지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뭐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법 지식이 상당한 척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약식 명령을 그 구약식을 결정을 했고 법원 약식계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가해했다고 고소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. 네,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는데 이 사건이면 500만 원 이상은 민사로 받을 수 있다. 너 나 얼마 줄래요? 내가 좋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데 얼마 줄래?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죠. 상대방이 뭐 울면서 자기한테 뭐 봐달라고 사정을 했다. 네, 뭐 그거 믿든지 말든지.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.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더군요. 이분이 돈을 요구하는데 제가 얼마 정도 하는 거 돈을 내고 하면 괜찮을까요?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?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람이 공갈죄나 아니면 사기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판단되니까 좀 잘 지켜보자. 돈만 받고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 같다. 근데 그런 제가 얘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사기를 칠 것 같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음, 처벌불원서를 쓸 줄을 몰랐나 봐요, 전혀.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쓸 줄을 몰랐나 봐요. 그리고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전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남들한테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. 그래서 아니 내가 너한테 합의금을 주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쓸지 모르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수없이 물어봤지만 수십 번을 물어봤지만 어떻게 써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. 근데 여차저차 해서 결국 돈을 주었고 자기는 합의서를 써주기로 한 거예요. 합의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써줬는지 아세요? 아니 어떻게 써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.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. 합의서를 어디다 제출해야 되죠? 자기가 직접 제출하겠대요. 이 사람한테 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법원에다 직접 제출하겠대요. 그래서 제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.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, 이놈이 어느 정도로 사기를 치려고 하나, 어느 정도로 무식한가를 둘 중 하나를 제가 판단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법원에 제출하시려고 해요? 하고 물어보니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제주법원이요. 집에서 가까우니까요. 이랬다고 합니다. 근데 사건은 그 재판의 사건, 이 사람이 약식계 어느 모 법원 약식계 그 사건이 계류되어 있을 텐데
그 법원은 경기도에 있는 법원이었어요. 근데 왜 제주법원에다가 합의서를 내죠? 제주법원이 우체국인가요? 그 상식적으로 이걸 얘기해 볼게요.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요. 근데 그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음, 뭐, 뭐 전남 광주법원에 있는 거예요. 근데 광주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내야 돼요.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뭐 내는 거예요. 아니, 광주법원에다 내야 되죠, 당연히. 그죠?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법원에 내면 자동으로 그 법원에 가가지고 합의서가 제출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. 말이 안 되죠.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이놈이 사기치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 무식한 놈이거나.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무식했던 것 같아요. 자기가 알아보니 아,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더군요 하면서 해당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. 우습죠? 이런 사람이 사이버 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.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수준 낮은 뭐 그런 내용조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은 영양가가 있고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그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.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좋아서 듣는 거라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. 그런 인성을 지닌 사람일 테니까요. 근데 실제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댓글 다는 사람을 봐도 근데 희한하게도 그 뭐 스패너 몇 명, 가계정으로 악플만 다는 누군지 뻔하지만 악플만 다는 사람 몇 명, 그러고는 한 4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. 몇 명 보지도 않아요. 10명 조금 넘을 정도의 사람만 보는 정도예요. 그렇게 몇 년을 해왔는데도 그러네요. 하긴 과거에 뭐 무슨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한 뭐 5년 동안의 누적 뭐 총 조회수가 50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볼 리가 있나요?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어느 고소남발 사이버 판사의 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.